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요백스 9일차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다짐에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1월 1일에 한 번, 그리고 설날이 끝날 때 한 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 봅시다. 오늘도 조요백스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먼저 드린 뒤에 본 수업 들어가야 할 것 같답니다. 자, 오늘은 벡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9일차 내용이 뭔지 예습을 해보셨다면 다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들고요. 기왕이면 수학 때문에 이해를 포기한다, 이런 마음은 안 가지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해볼게요. 오늘 강의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노말에 대해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다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 크로스 프로덕트. 네 번째, 다 프로덕트.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벡터에서의 곱셈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오늘 최대한 수학 때문에 짜증나는 일 없도록 잘 해볼게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멀라이즈 이야기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는 탑 뷰포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우선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애드 만들어줄게요. 자, 포인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는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 0,4에 둔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곳이 원점이고 이곳이 3, 0,4의 위치입니다. 지오메트리 스프레시도 같이 볼게요. 자, 지금부터 20분 정도까지 노멀라이즈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혹시 최초 입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비슷한 예제의 반복이 좀 있기 때문에 나 노멀라이즈는 잘 알지 싶다면 20분쯤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설명 시작해볼게요. 자, 벡터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벡터가 존재할 수 있고요. 우리가 후디니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위치 정보 숫자 그 자체를 벡터로서도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벡터일 거예요.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후디니에서 본다면 어떤가요? 단지 위치 정보만 있죠. 3, 0,4 이런 식으로요. 자, 후디니에서 말하는 벡터는 위치 정보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때 방향과 크기를 논하고 싶다면 원점을 기준으로 본 방향과 크기가 될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3, 0,4 이 녀석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원점으로부터 자, 이러한 방향이 될 거고요.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3, 4, 5. 자, 크기가 5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노멀라이즈는 뭘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의 크기가 5인 걸 알고 있죠. 방향이 동일한 상태에서 사이즈가 일자리인 벡터로 변환시켜준다면,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5개로 쪼개주면 되겠죠. 자,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면 크기가 일자리인 방향이 같은 벡터겠죠. 자,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든 벡터를 소문자 A 벡터라고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원본의 녀석을 대문자 A 벡터라고 할게요. 이 두 녀석의 관계는 대문자 A 벡터를 노멀라이즈 해주면 그 결과 소문자 A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의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이즈가 1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벡터를 노멀라이즈 하면 방향이 같고 크기가 1인 벡터가 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은 벡터가 있는데 이 녀석의 크기가 0.3입니다. 이 친구를 노멀라이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1인 방향이 같은 벡터가 될 거예요. 자, 이 부분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드로 만들어준 이 점을 한번 노멀라이즈 해볼게요. 어치빗 랭글 달아줄 건데요. 지금 이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3, 0,4라는 녀석을 다른 이름의 벡터로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롭게 만들어줄 벡터의 이름은 자, 대문자 A로 하겠습니다. 어치빗 P 해주면 되겠죠. 자, 대문자 A 벡터가 생성이 되었고 3, 0,4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벡터 어치빗 스몰 a가 있다고 선언을 해줄게요. 그리고 어치빗 스몰 a는 노멀라이즈
어치뷰트 대문자 A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바깥을 눌러주면 이곳에 스몰 a가 나타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스몰 a가 생성이 되었죠. 자, 그럼 이때 add point 펑션을 활용해서 점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attribute small a 해주면 되겠죠. 자, 점이 생성된 게 보이시나요? 자, 지금은 런어버를 포인트로 하고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자, 0번 포인트에 대해서 1번 포인트가 생성된 겁니다. 자, 이 부분 지금은 그냥 쫓아오세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보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원래 벡터에서 크기가 1인 벡터로 변형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작업을 위해 우리는 normalize 펑션을 활용했고요. 결과도 잘 얻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normalize만 뚝 떼어놓고 배우면 절대로 쓸 일이 없어요. normalize가 있어서 아, 이런 게 이렇게 편하구나를 느껴야 쓸 수가 있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선은 이 녀석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점을 하나 생성해 줄게요. 0,0,0에 생성해 주시고요. 자, 5,0,0에도 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5,0,0. 자, 이 두 녀석을 묶어서 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요. 시작점을 1만큼 이동시켜서 이곳으로 당길 거고요. 끝점을 이쪽 방향으로 1.7만큼 이동시켜서 점을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선이 생성이 되겠죠? 자, 이걸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는 이 밑에 curve 노드 달아서 이곳에 first 6값, second 6값 이동해주면 시작점과 끝점이 이동하면서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겠죠? 자, 그런데 first 6값과 second 6값을 옮길 때 문제점이 뭘까요? 자, 0부터 1까지를 선의 길이로서 보고 비율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1을 옮긴다든지 뭐 1.7을 옮긴다든지 이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attribute wrangle에서 normalize 활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쫓아오세요. 자, 우선은 attribute wrangle 꺼내줄게요. 자, 첫 번째 인풋에 넣을까요? 두 번째 인풋에 넣을까요? 최초 인문 강의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아마도 두 번째 인풋에 넣을 거라는 걸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이거를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add point 펑션을 이용할 건데, 자, attribute wrangle에서 우선은 벡터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벡터 new라는 녀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녀석은 0,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0,1,0을 할게요. 자, 이때 add point 펑션을 활용한다면 자, 점을 하나 추가해 주는 거죠. 이때 자, 이와 같이 식을 입력하면 이 결과로서 점이 몇 개가 될까요? 자, 점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3개가 될 것 같죠? 왜냐하면 0, 1 그리고 추가된 점 하나 더. 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런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0번 포인트에 대해서 자, 0번 포인트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점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포인트에 대해서 add point 펑션이 한 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점이 2개가 생길 거예요. 자, 2번, 3번 포인트가 생길 건데 0,1,0일 겁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0번, 1번은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add point 펑션이 됐기 때문에 0번 포인트에 대해서 2번 점이 나온 거고요. 1번 포인트에 대해서 3번 점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점 하나 추가해주는 느낌이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디테일 only once를 한다면 자, 한 번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결과 볼게요. 자, 점이 하나 줄어들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새로 만들어준 new 벡터에 대해서 점이 하나 생성된 거예요. 0,1,0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두 번째 인풋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이 가시나요? 넣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 인풋에 넣는다면 attribute wrangle은 이 내용을 레퍼런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0번 점과 1번 점에 대한 정보가 사라질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레퍼런스 정보로 들어왔고 우리는 attribute wrangle 상에서 이 내용을 활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new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점을 추가해줬습니다. 이 결과로 0,1,0이 나온 거예요. 자, 이해하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attribute wrangle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attribute wrangle. 자, 우리는 이 포인트를 이만큼 움직일 거고요. 이 포인트를 이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자, 불러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레퍼런스로 정보 받아서 새로운 점을 이곳에 만들어주고 새로운 점을 이곳에 만들어줄게요. 자, 두 번째 인풋에 넣어주시고요.
런오버는 디테일 only once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불러드릴 이 점의 내용을 변수로서 만들어줄게요. 자, 벡터 베이스가 있다고 하고요. 타겟이 있다고 미리 선언해줄게요. 그리고 베이스라는 점은 포인트 펑션으로 그 정보를 불러올 건데, 자, 여기에 1이라고 쓰면 두 번째 인풋을 뜻하죠. 0, 1, 2, 3. 자, 1이라고 쓰면 이 내용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지션 정보 부를 거고요. 0번 포인트에 대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겟은 자, 포인트 펑션으로 불러올 건데 1, 포지션 정보 1번입니다. 자, 이때 어치블 랭글은 이곳에 베이스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곳에 타겟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때 이렇게 생긴 벡터를 dir 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다이렉션을 줄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우선은 벡터 dir이 존재할 건데, 자, 이 dir이라는 벡터는 타겟에서 빼기 베이스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목표점에서 시작점을 빼주면 방향 벡터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순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베이스에서 타겟을 빼는 건지 타겟에서 베이스를 빼는 건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5, 0, 0이 있고 0, 0, 0이 있을 때, 자, 이 밑에 잊으시고요. 0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다이렉션 벡터는 아무래도 5, 0, 0이겠죠. 그렇다면 타겟에서 베이스를 뺐나요? 베이스에서 타겟을 뺐나요? 타겟에서 베이스를 빼주는 게 맞습니다. 방향을 구해줄 땐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때 dir을 구해준 다음에 이 녀석을 normalize dir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선 방향 벡터를 만들어줘야겠죠. 타겟에서 베이스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한다고 했죠? 이와 같은 방향 벡터가 나왔다면 normalize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사이즈가 1짜리 벡터를 만들어준다 했죠. 자, normalize 펑션 써볼 건데요. 이곳에 벡터 nom dir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변수입니다. 그러면 normalize dir은 normalize dir 써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왜 normalize direction 벡터를 만들어줬을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자, 0을 기준으로 이 방향을 normalize해서 1짜리 벡터를 만들어줬어요. 그렇다면 자, 이곳에 베이스가 있겠죠. 베이스에 nom dir을 더해준다면, 자, 크기가 1이니까 이 위치에 대한 벡터 정보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자,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 타겟이죠. 타겟에서 nom dir을 빼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가 1이니까, 그리고 nom dir은 이 방향인데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빠진 이 위치가 구해지겠죠. 자,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녀석에다가 곱하기 1.7 해주면 어떨까요? 타겟의 위치 정보에서 nom dir에 1.7 곱한 걸 빼주면, 자, 아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위치가 나오겠죠. 자,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자, 우선은 옮겨진 새로운 벡터의 위치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벡터 new 포인트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new 포인트는 베이스에서 nom 다이렉션을 더해줘 볼게요. 자, 이제 add 포인트 펑션 써볼 건데요. add 포인트 0, new 포인트. 자, 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예측해 볼게요. 0에서 5까지 향하는 다이렉션 벡터를 만들어줬고요. 이 녀석을 사이즈가 1짜리인 nom 다이렉션으로 만들었어요. 자, 아마도 사이즈가 1짜리인 녀석이겠죠. 이 녀석을 베이스에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내용이 new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add 포인트 펑션으로 점을 생성해 줄 겁니다. 자, 이곳에 점이 생성될 거예요.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이곳에 점이 생성되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new second 들어갈게요. 그러려면 변수로 먼저 선언해 줘야겠죠. 그리고 new second는 베이스 빼기 nom direction, 그리고 add 포인트 펑션 0, new second. 자, 어디에 생성될까요?
아이고 잘못했네. 그래요. 이걸로 가죠. 베이즈에서 놈 다이렉션 빼면 어떻게 될까요? 0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결과 볼게요. 자, 이곳에 생성이 되었죠. 새로운 점이. 근데 이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 타겟으로 바꾸겠습니다. 타겟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5,0,0에서 1만큼 이쪽으로 오겠죠. 자, 여기서 만들어준 점이 0번 점이고요. 두 번째로 만들어준 점이 1번 점이 됐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타겟의 점 5,0,0에서 1.7만큼 이동시키고 싶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곳에 곱하기 1.7 해줄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역시 이런 경우에도 예측을 해봐야겠죠. 자, 아까 만들어준 놈 다이렉션, 이게 1짜리였죠. 이 녀석을 빼준 겁니다. 여기서요. 타겟에서 놈 다이렉션을 빼주니까 1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에 곱하기 1.7을 해준다면, 자, 1.7만큼의 길이로 변했겠죠. 이 내용이요. 그러면 이곳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 한번 볼게요. 자, 1.7만큼 이쪽으로 온 게 보이시나요? 자, 이곳이 오고 3.3쯤에 있죠. 자, 보시면 3.3, 0,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거 보면 항상 했던 게 있죠. 보였죠? 채널 펑션이죠. 값을 바꿔주는 녀석들은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new 포인트에 대한 채널 펑션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쪽에도 채널 펑션 만들어줄 건데, 자, new second라고 채널 펑션을 만들어줄게요. 자, 채널 펑션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었고, new 포인트의 위치를 여기서 곱해줄 거예요. 자, 한번 1만큼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했죠. 자, 이곳에 1.6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1.6만큼 온 겁니다. 슬라이더를 옮겨볼게요. 자, 슬라이더를 옮김에 따라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요? 다이렉션 방향인데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어서 이 숫자가 절대적인 위치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0.5라면 0.5만큼, 뭐 4라면 4만큼 이동해 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뉴 세컨드도 슬라이더 이동해서 똑같이 작동시킬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좋을까요? 이게 어떤 점이 카브와 다를까요? 카브 한번 달아볼게요. 자, 우선은 이 녀석의 결과를 가지고 선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좋습니다. 어차피 랭글에서 이 녀석들을 옮겨주면 선의 길이가 커스텀하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카브 달아줄 건데, 카브를 달아주시면 퍼스트 U값과 세컨드 U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둘 다 켜주시고 0, 1로 맞춰두겠습니다. 자, 시작이 되고 있는 이쪽이 0이고요. 끝이 되는 1이 이쪽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0.2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0.1을 썼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0에서 1로 보고 비율상 0.2인 이 지점까지 이 포인트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0.1이고 0.2고 이곳에 0.6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비율상 0.6인 이 지점까지 당겨질 겁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이곳은 0.6을 써주고요. 퍼스트 U 값에는 0.2 써줄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길이를 늘리고 줄여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퍼스트 U 값이 음수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음수로 내려가지가 않죠.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0.2. 자,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방향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빨간색 불빛 들어온 거 보셨나요? 자, 그쵸? 그러면 1을 넘어서는 건 어떨까요? 1.2, 1.5, 뭐 이런 것들 입력이 안 됩니다. 딱 있는 내용 안에서 0에서 1까지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녀석이 이와 같이 생긴 의자의 등받이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우리는 이 길이를 비율로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자, 의자 등받이의 이 두께만큼 정확한 위치값을 찾아주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브로는 정확한 위치값을 구해줄 수가 없겠죠. 어차피 랭글에서 놈 다이렉션을 활용한다면, 자, 이 길이를 알면 위치값을 더해주거나 빼주면 가능해지겠죠. 자, 이럴 때 노멀라이즈가 유용해집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이 녀석에서 이 애드,
첫 번째로 만들어뒀던 타겟 지점을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곳을 마이너스 3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위치 이동이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결과 볼게요. 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위치값을 변수로 받았고 0부터 이곳에 있는 위치까지의 정보를 다이렉션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녀석의 위치값이 변하더라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멀라이즈 후딱 정리해볼게요. 노멀라이즈 원점으로부터의 위치 벡터를 동일한 방향으로의 크기 1짜리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 이게 노멀라이즈입니다. 자, 노멀라이즈는 이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닷 프로덕트가 뭔지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뭔지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수학을 아예 제껴두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연산 그 자체는 후디니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우린 결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쉽게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노멀라이즈 펑션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벡터의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나왔나요? 노멀라이즈 펑션의 결과로서 벡터의 정보를 받게 됩니다. 자, 원래 크기가 이만큼이었는데 1짜리인 벡터로 변환되는 이런 과정이죠. 자, 그렇다면 닷 프로덕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닷 프로덕트에는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크기 값이 나올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닷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가 요구사항이고요. 그 결과로 플롯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가고 플롯 값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디스턴스 펑션 같은 경우에 자, A라는 벡터와 B라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거리를 구해줘서 플롯으로 된 숫자 값을 돌려줬죠. 자, 이처럼 닷 프로덕트도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연산을 해서 어떤 크기 값을 돌려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말해볼게요.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도 벡터 정보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나올까요? 벡터 정보가 나올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멀라이즈는 이 안에 벡터 정보가 하나 들어가서 벡터 정보가 반환이 될 거고요. 닷 프로덕트는 벡터가 두 개 들어가서 그 결과로 플롯의 정보가 나올 겁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정보가 들어가고 벡터 정보 두 개가 들어가서 벡터 정보가 나올 거예요. 자, 두 벡터를 닷 프로덕트에 넣어서 얻은 이 플롯 값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먼저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에 넣었을 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벡터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때 A와 B의 동시에 수직이 되는 자, 이 벡터의 결과가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좀 안 가죠? 자, 이 녀석으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벡터가 A, 이 벡터가 B라고 한다면 크로스 프로덕트 A, B는 이 결과가 됩니다. 자, 지금 이곳에 보이는 이 손은 왼손인가요? 오른손인가요? 오른손이죠. 자, 오른손을 봤을 때 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A가 될 거고요. 중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B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는 엄지손가락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런데 지금 A와 B는 제가 일부러 수직인 상태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그렇다면 살짝 다른 예시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리드상에 두 개의 벡터를 만들어줬어요. 자,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리드상에 4개의 포인트를 뿌려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벡터는 어찌됐든 한 평면상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리드에서 수직으로 위이거나 이 그리드에서 수직으로 아래의 방향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A, B의 방향이 설정이 될 거랍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A, B의 결과로 예를 들어서 C라는 벡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자, 이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있다가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A와 B를 가지고 방향을 예측해 볼게요. 자, B를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는 어디를 향할까요? 자, 검지, 중지, 엄지 뭐 이렇게 있겠죠? 자, 여러분이 한번 손가락을 펼치고 상상해 보세요. 어디가 나왔나요? 저는 이쪽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해봤거든요. 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자, 붙여줬고요. 자, 검지, 중지, 그러면 엄지가 이쪽일 건데, 자, 좋습니다. 이 녀석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인데요. 자, 실제 결과는 이 사이즈가 아니라 더 클 거랍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지금은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노멀라이즈해서 제가 원하는 크기로 곱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3이면 3 이런 식으로 곱해서 일정한 길이로서 표현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노멀라이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거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드 값을 바꿔서 다른 결과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와 같이 A, B가 있다면 이번에는 어느 방향을 향할까요? 자,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B를 이쪽으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의 오른손 끝에 쥐고 검지 뻗으셔서 A 가리켜 계시고요. 중지로 B를 가리켜 보세요. 자, 엄지가 어느 쪽을 향하나요? 저는 아래를 향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아래를 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후딱 할게요. 좋지 않은 예시예요. 좋지 않은 예시예요. 자,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예측해 볼까요? 자, 이 녀석이 A, 이 녀석이 B입니다. 그러면 검지, 중지, 엄지. 자, 위를 향하고 있겠죠? 결과 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녀석은 지금 제가 임의로 사이즈를 줄여놨다고 했죠. 항상 같은 길이로 출력이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멀라이즈 해서 어떤 상수를 곱해줬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넘어섰죠? 굉장히 큰 값이 나왔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두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움직여주면 평행사변형이 나오죠. 이때 이 넓이가 이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값이 우리가 얻게 될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가 됩니다. 자, 이 결과로서 뭐 예를 들어서 0, 12,0을 받았다면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는 벡터 값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값을 받았다면 이 넓이가 12인 걸 뜻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동일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리드가 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뉘어 볼까요? 자, 방향이 바뀌었더니 이 그리드의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바뀌지 않은 것은 이 녀석으로 만들어질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현재 일정해서 그렇답니다. 자, 이제 결과도 보고 있고 하니까 CD값 바꿔보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CD값도 바꿔볼게요. 자, 아래를 향하고 있죠. 왜 아래를 향할까요? 자, 엄지손가락 가리켜볼게요. 자, 빨간색 검지손가락, 파란색 중지손가락 하면 녹색의 방향이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크로스 프로덕트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두 벡터가 있다 했을 때 우리는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로 두 벡터가 공유하고 있는 평면의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벡터 값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 값이 이 길이 값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의 개념이 이용돼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내용이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언제 쓰면 도움이 될까요? 자, 이런 것이 와닿지 않으면 크로스 프로덕트 쓸 일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제가 테스트 지오메트리 픽 헤드를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아, 이게 필요했구나 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픽 헤드를 꺼내놨고요. 이제 보통은 미디엄이나 하드로 볼 텐데, 자, 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인트 넘버를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만약에 126번과 128번을 연결한 이 녀석을 A 벡터라고 하고요. 126번과 127번을 연결한 이 녀석을 B 벡터라고 한다면 크로스 프로덕트 A, B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자, 각각의 수직이 되는 벡터가 나오겠죠. 자,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와 같이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이곳에 이제 선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블라스트 노드 활용해서 자, 포인트를 떼어내 줄 건데요. 자, 126번, 128번 떼내 주겠습니다. 써줄게요. 126번, 128번 딜리트 넌 셀렉티드 해주면 자, 선택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126번, 127번 꺼내볼게요. 블라스트 딜리트 넌 셀렉티드 하시고 포인트 126번, 127번 자, 보시면 이와 같이 두 개의 결과를 얻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곳으로 들어가면 126, 128로 만들어지는 이 벡터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이 여기로 들어가면 126, 127로 만들어지는 B 벡터가 생성이 돼서 이 녀석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결과 볼게요. 자, 포인트 넘버 끄고요. 자, 우선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두 벡터가 보이고 있고요. 크로스 프로덕트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A 벡터와 B 벡터의 결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 어디서 봤죠? 어떤 용도로 이용했죠? 그쵸? 노말이죠. 우리가 어트리뷰트 노말로 썼던 그 정보가 이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에 노말에 대해 언급을 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어떤 녀석들을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로 한다면 수직이 되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로 해도 자, 어떤 수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둘 뿐인가요? 아니죠. 자,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로 해도 이 녀석의 각각 수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럼 하나 더 남았죠.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로 해도 각각 수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에서 각각 얻은 수직의 결과가 똑같을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굴곡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자, 이 평면과 이 평면과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지금 굴곡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다 프로덕트 결과를 얻었을 때 모두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얻게 되는 노말은 각각으로 얻게 되는 이 4가지 케이스를 살짝 보정해줘서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자, 크로스 프로덕트가 두 벡터의 수직의 정보를 돌려준다는 점을 알고 노말을 이해했을 때 조금 와닿는 느낌이 다르죠. 자, 그러면 간단한 다른 예시도 한번 볼게요. 사실 크로스 프로덕트를 바로 이용한 결과는 아니고요. 노말로 얻은 결과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 배경 지식으로
크로스 프로덕트가 지닌 성질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다른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와 같은 약간 파도의 느낌을 노이즈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때 러버 토이를 이 파도 위에 띄워두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할 날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자, 어떻게 띄워주면 될까요? 자, 이 녀석에 띄워줘야 할 텐데 이렇게 결과를 본다고 할게요. 자, 노말을 보자면 어떤 지점은 굉장히 격하게 꺾여 있어서 이 면의 흐름보다 과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러버 토이는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순간에는 너무 과하게 꺾여 있어서 이 노말을 활용해서 붙인다면 너무 머리를 쳐박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어떤 굴곡들 때문에 분명 이 지점에서 기왕이면 이렇게 러버 토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자, 이곳에 내려가는 이 느낌 때문에 이렇게 꺾여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자, 최근에 우리 니어 포인트, 민 포즈 이런 거 하면서 레이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했었는데, 레이를 활용해서 조금 결과를 수정해 준다면 이와 같이 결과를 보정을 좀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노말이 자, 너무 지저분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처럼 얻어준다면 플레이를 했을 때 조금 안전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을 때 한번 노말 값을 이 러버 토이에 달아줘 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 비올 것 같아요. 노말 꺼주고요. 자, 보이시나요? 뭔가 파도에 둥둥 떠있는 러버 토이가 있는 것 같죠? 자, 아마 구도를 잡았으면 이렇게 뭔가 좀 억세게 잡히지 않았을까요? 자,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좀 계속 애들이 밀려왔던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떠내려오는 장면을 연출해 줄 수 있겠죠? 자,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자, 이와 같은 그리드 상에 지금 이렇게 물결 모양이 있죠. 그런데 이 녀석들의 위치를 기준으로도 뭔가 물결을 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얘가 첨벙첨벙 거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결, 여기서 나오는 물결, 여기서 나오는 물결, 그런 것들이 또 중첩이 되는 게 보여야 또 그럴싸할 텐데, 그 내용은 니어 포인트의 진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니어 포인트 혹은 어레이를 배우는 그런 시점쯤에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튼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쯤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떤 식을 써본다든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두 벡터의 수직이 되는 벡터를 얻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걸로는 노말에 대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활용이 되었다. 이 지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다 프로덕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다 프로덕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노멀라이즈는 무엇을 넣고 뭘 받았죠? 그리고 조금 전까지 배운 크로스 프로덕트는 뭘 넣고 뭘 받았죠? 노멀라이즈 벡터 넣어서 벡터 받았죠?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넣어서 벡터 값 받았어요. 자, 이 녀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녀석의 수직인 걸 받았을 거고, 자, 이 크기는 이 넓이가 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다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크기 값 플롯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제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알려드릴 땐 그림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라는 걸 다 설명드리고, 자, 계산은 얘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프로덕트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수학을 아예 빼놓고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한번 다 프로덕트의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약간 수학처럼 표기를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을 거고요. B라는 벡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A 벡터고 이 녀석이 B 벡터입니다. 이때 이곳에 이렇게 점을 찍어준다면 닷 프로덕트의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미 수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모양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내적이죠? 자, 내적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배울 거니까 내적을 몰라서 포기하지 마세요.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닷 프로덕트의 연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자, 이곳의 각도가 세타라고 있다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크로스 프로덕트 얘기를 살짝 또 해볼 건데, 자, 크로스 프로덕트로 A, B가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녀석으로 결과를 보자면, 자, 크로스 프로덕트 B, A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결과가 같을까요? 자, 오른손 꺼내시고 A의 검지, B의 중지 뒀을 때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식으로 엄지가 되어 있죠. 자, 순서를 바꿔볼게요. B의 검지, A의 중지 해보시면 엄지손가락이 어디에 향하나요? 화면 안쪽으로 향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은 연산의 순서가 바뀜에 따라 결과가 뒤집힙니다. 자, 그런데 닷 프로덕트는 어떤가요? 자, 이 부분 잊으시고 이 뒤만 볼게요. 벡터가 가지고 있는 크기 곱해주고 그 벡터끼리의 각도를 곱해준 값입니다. 자, 이 경우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 녀석의 크기가 3이고 이 녀석의 크기가 5입니다. 각도가 30도일 때, 자, 얘는 빨간색이니까 벡터 레드라고 하고요. 얘는 벡터 블루라고 할게요. 자, 이 식과 이 식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절대값 R, 각도는 30이니까 코사인 30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좀 더 와닿을 것 같네요. 자, 이 식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코사인 30도. 자, 순서가 다를 뿐 다 플롯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닷 프로덕트는 순서와 상관없이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후디니를 하는 입장에서 닷 프로덕트, 내적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이 벡터들을 활용해서 내적을 다시 한번 표현해볼게요. 이 녀석을 대문자 A로 쓸 거고요. 이 녀석을 대문자 B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문자 A는 AX, AY, AG라고 써둘 거고요. B는 BX, BY, BG라고 해둘게요. 내적의 연산 자체를 하기 위해서 공식이 있는데요. 자,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G, BG. 자, 이 식을 써주면 내적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 0, 4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2, 0,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6이 될 거고요. 0 될 거고요. 4 돼서 이 결과는 10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얻은 이 10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는데요. 만약에 이 내용을 노멀라이즈 해준다면, 자, 이 내용을 노멀라이즈 해주고 어떤 결과를 얻는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의 원본을 대문자 A라고 할 거고요. 노멀라이즈 된 녀석을 소문자 A 벡터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대문자 B가 원본이고요. 노멀라이즈 됐을 때 소문자 B 벡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녀석을 가지고 내적식을 써볼 건데,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세타. 자,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크기 값이 얼마인지 알죠? 1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노멀라이즈 된 두 벡터의 닷 프로덕트 내적은 코사인 세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1. 자, 이곳이 90도, 180도, 270도, 360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무의 벡터 두 녀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대문자 C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대문자 D라고 해볼게요. 이때 노멀라이즈를 해서 소문자 C, 소문자 D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노멀라이즈 된 C 벡터와 노멀라이즈 된 D 벡터를 다 프로덕트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다 프로덕트 C, D의 연산값이 0.5가 나온다면, 자, 0.5. 자, 대충 아마도 60도쯤에 있을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혹은 자, 300도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예측이 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크기가 1인 이무의 벡터가 있고 이 녀석이 A, 이 녀석이 B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프로덕트의 결과로 0.3을 얻었어요. 그러면 코사인 펑션에서 자, 높이가 0.3인 90도보다 조금 더 작은 값, 이 값이거나 270보다 조금 더 큰, 뭐 한 280이라고 해볼게요. 280도나 뭐 80도에 가까운 어떠한 각도를 가지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두 벡터의 노멀라이즈 된 벡터가 있다면 다 프로덕트를 활용해서 각도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후디니에서 다 프로덕트, 내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 부분 이해 가셨나요? 자, 내적과 외적이, 자, 다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가 둘 다 노멀라이즈에 대한 내용을 제껴놓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프로덕트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만약에 300짜리 벡터가 하나 있고 사이즈가 1짜리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 두 벡터의 다 프로덕트의 결과는 어찌됐든 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 있는 숫자로서 이용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두 녀석을 노멀라이즈 해주고 다 프로덕트에 넣어준다면 바로 두 각의 코사인 세타 결과를 얻기 때문에 두 벡터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다 프로덕트 다시 한번 써볼 건데요. 느낌이 무엇인지 보세요. 자,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 부분까지도 이해가시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후디니스럽게 썼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까지 이해했다면 제가 또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벡터 A와 B가 있다. 이때 벡터 스몰 a는 노멀라이즈 A, 벡터 B는 노멀라이즈 B. 이때 플롯 밸류는 다 프로덕트 A, B. 플롯 어트리뷰트 밸류는 밸류. 자, 후디니에서 어트리뷰트 랭글에 이와 같은 식을 써주고 밸류 값을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상에서 본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곳에 값을 넣어보고 각도가 어떻게 될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코사인의 역함수를 활용한다면 구체적인 각도 값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셨다면 조금 더 어트리뷰트 랭글에 익숙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벡터 A라는 녀석을 정의해줬고, 자, 이 녀석들 값이 들어와서 노멀라이즈가 됐고, 이 녀석들의 다 프로덕트의 결과로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본다면 우리는 각도를 유추해낼 수 있고, 자, 코사인의 역함수를 활용한다면 구체적인 각도 값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쫙 해볼게요.
노멀라이즈. 지겹죠? 뭘 의미하죠? 크기 1짜리 벡터. 자, 이해하셨죠? 닷 프로덕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각도입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수직이 되는 벡터.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자, 이제 닷 프로덕트. 아까 크로스 프로덕트 때 어떤 식으로 후디니에서 활용이 되는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막 파도 모양이 있고 여기에 노말을 어떻게 활용해서, 혹은 면에 굴곡이 있을 때 이 노말은 어떻게 구해졌는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닷 프로덕트에 대한 후디니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곳에 광원, 빛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빛이 발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빛이 이렇게 뻗어 나올 건데, 자, 이 부분은 어떤가요? 빛이 세게 닿겠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떤가요? 빛이 조금 이 부분보다는 덜 닿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떤가요? 자, 구의 비스듬히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어떤가요? 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면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빛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 이 부분은 빛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X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정면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잘 쫓아오세요. 자,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곳을 향하는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을 노멀라이즈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녀석도 이 방향으로 벡터가 존재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빛을 향하는 벡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노멀라이즈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때 벡터의 이름을 임으로 지정을 좀 해줄게요. 이 녀석이 0번, 이 녀석이 1번, 이 녀석이 2번, 이 녀석이 3번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A0, 이 녀석을 A1, 이 녀석을 A2, 이 녀석을 A3로 정해둘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또 그려볼 거냐면요. 자, 이 포인트들의 구에서의 수직이 되는 방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이 부분이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수직으로 향하는 벡터가 존재할 거예요. 자, 겹쳐서 그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빼놓고, 자,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나와서 이와 같은 벡터가 되겠죠. 자,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볼게요. 이런 느낌이 될 거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뻗어나온 느낌이고 1번 점을 기준으로 수직이 되는, 자, 사이즈는 다르게 그렸지만 다 일자리로 생각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된 벡터가 있을 거고요. 이 녀석도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이대로 그려둘게요.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그린 녀석들은 이 원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그려놨고요. 노란색으로 된 화살표는 빛을 바라보는 벡터를 표현해 둔 겁니다. 자, 각각의 길이는 모두 1로 설정을 해뒀어요. 이때 우리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자, 이 부분은 접해 있는 곳이니까 각도가 90도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90도보다 작은, 예를 들어 60도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60보다 작은, 아마 30도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0도가 될 거랍니다. 자,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이쪽에서의 빛의 영향력은 가장 셀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그걸 숫자로 표현한다면 이곳의 영향력은 1, 이곳의 영향력은 0이 될 거랍니다. 자,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1부터 0까지 그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각도가 0도일 때 1이죠. 그리고 값이 줄어들다가 90도일 때 0이 됩니다. 자, 90도에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빛을 향하는 이 방향은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고, 자, 면의 수직인 방향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각도가 뭐 예를 들어서 135도라고 한다면, 자, 135도 한 이쯤 되겠죠? 음수의 값이 되면서 영향권 밖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180도죠. 가장 영향을 받지 않을 이 지점이 될 거고요. 자, 다시, 자, 이 부분 직전 이쯤을 볼게요. 빛을 향하는 방향과 수직이 된 이 각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한 이쯤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다시 이 안으로 진입을 한다면 광원을 향하는 벡터와 수직이 되는 벡터가 이와 같은 각도가 돼서, 자, 양수값이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이와 같은 러버 토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곳에 광원이 있다면, 자, 이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포인트가 광원을 향하는 벡터가 존재할 거고요. 이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수직이 되는 방향, 자, 이렇게 수직이 되는 방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벡터에 노멀라이즈 된 친구가 A, 이 벡터에 노멀라이즈 된 친구가 B라면 다 프로덕트 A, B의 결과로 우리는 이 각도로 구해진 코사인 세타 값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빛이 얼마나 영향 줄지 그 밝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이해가 가시나요? 자, 구 한번 다시 볼까요? 광원이 이곳에 있다고 하고, 자, 수직으로 들어온 이곳은 밝을 거고요. 약간 어두워질 거고, 자, 접하는 이곳은 빛의 영향을 받지 않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이 뒤는 어떤가요? 빛의 영향을 아예 안 받겠죠? 이때 이 구가 가지고 있는 노말의 정보와 이때 구해지는 이 각도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빛이 어떻게 맺힐지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밝을지, 얼마나 어두울지. 자,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이 부분 이해 가시면 이제 본 수업 가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때 이용되는 이 벡터들, 자, 길이가 들쭉날쭉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노멀라이즈가 됐다는 가정하에 다 프로덕트에 들어와야 코사인 세터 값으로서, 자,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만약에 빛으로 본다면 1에서 0 사이로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후디니에서 라이트, 빛에 대한 컴퓨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우선은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수직이 되는 벡터를 알아야겠죠. 자, 이 내용은 뭔가요? 어디서 배웠죠? 크로스 프로덕트가 필요했겠죠. 물론 이 결과를 노멀라이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 빛, 자, 광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이 광원을 바라보는 방향, 이 방향을 노멀라이즈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다 프로덕트 해준다면, 자, 빛이 어느 정도 세기로 맺힐지 계산이 되겠죠. 자, 이제 좀 이것저것이 좀 엮여서 들리시나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왜 필요하죠? 자, 이 수직이 되는 방향을 알고 싶었던 거고, 다 프로덕트는 왜 필요하죠? 자, 빛과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의 각도 값을 확인해서 빛이 얼마나 표현돼야 될지 그 수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나요? 길었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정리해요. 홀가분하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노멀라이즈 뭐죠? 크기 일자리 벡터가 나오는 거고요. 다 프로덕트 뭐죠?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 뭐죠? 수직이 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크기값 플롯 정보를 얻을 거고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수직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벡터 정보를 얻을 거고, 노멀라이즈는 크기가 일자리인 벡터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이제 조이오백스 가서 코드 써보고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진심으로 많으셨고요. 사실 이 내용을 더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제 성격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큰 개념을 얻어가셨다면 다음 수업 듣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9일차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힘들어.